주인장력 방향을 살펴보면 중립축에서 항상 45도를 이루는데 중립축 아랫면으로 내려갈수록 경사각은 수평을 이룬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를 때 여러분 바로 재료각 책 그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는 보의 중립축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작용하고 휘목력은 0이기 때문이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 그림이지, 그지? 우리 재료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소, 아래에 있는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아서클 그리는 거, 여기에 실선과 점선으로, 실선은 tensile stress trajectory를 얘기하고요. 주 인장 응력선이죠. 주인장 응력도. 그 다음에 이 점선은 compressive stress trajectory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인장력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인장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여기 작용하고 있는 이 인장응력에 대해서 인장철근은 작용을 하지만 그림이 단면의 어느 부분에서도 인장응력이 다 발생할 수가 있네. 즉 콘크리트가 인장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철근을 집어넣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다 인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인장응력은 아랫부분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원래 콘크리트의 단면은 주인장 응력도를 분석을 해보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철근을 배근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의 인장응력에 따른 경사인정 균열을 콘크리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이다. 이 부분 크게 별표 하나 해야 돼요. 전단 작용만으로 또는 휨과 전단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경사각과 크기를 갖는 인장응력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부분에 인장력이 있는 인장철근을 집어넣는 거기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콘크리트 부재의 모든 부분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점이 대각선 방향의 인장응력에 따른 경사인장 균열을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기억해요. 만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부재의 이 점이 대각선 방향의 인장응력에 따른 경사인장 균열을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성적으로 균열이 가고 끝나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했던 이것과 연결을 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지껏 전단 균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휘목력과 전단 응력 사이의 상대적인 비가 전단 균열의 형상과 형태 모두를 결정하는데 키팩터였다라는 것은 부정의 여지가 없어. 그렇지? 하중에 이렇게 작용하면 이 부재에 휨도 발생을 시키고 전단도 발생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휨에 의한 응력이 훨씬 전단보다 크면 휨에 의한 거동으로 지배를 받을 거고 전단 응력이 휨의 응력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얘는 전단 거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조물의 휨 균열은 가운데 이렇게 나올 거고 전단 균열은 이렇게 갈 거고 휨과 전단이 애매한 구간은 이 중립축이 있는 부분에서 살짝 휘려고 하는 이러한 균열의 형태를 결정지어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단 균열의 전단 파괴 모드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휘목력과 전단 응력 사이에 저 비율을 따지면 반드시 따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전단 응력과 휘목력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단 응력은 단면적 곱하기 작용하고 있는 쉬어, 그 다음에 어떤 무차원의 상수, 그 다음에 휘목력은 시그마 이꼴 I 분지 MY잖아. 거기에다가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I 12분지 BH 3성 이렇게 쫙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상수값 다음에 BD 제곱분의 M,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뭐였어? RN이었잖아. 스트렝스 벡터. 그러니까 RN이 결국은 디멘전과 모멘트 사이의 관계식이었구나. 그치? 그래서 V분의 fx는 BD분의 F2 V분의 BD제곱분의 F, 일반적인 어떤 상수값 뭐든 좋아요.
그 m과의 관계식이 되고 요거를 정리해보면 F3 VD분의 m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지? 응? VD분의 m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모멘트는 작용하고 있는 힘 곱하기 8길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멘트와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 곱하기 8길이가 될 만한 A를 나누게 되면 얘를 쉬어 스팬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VD분의 M은 D분의 A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정단이 될 수 있고 얘는 쉬어 스팬 depth ratio라는 새로운 정의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D분의 A over D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shear span depth ratio가 나는 제일 익숙하네. shear span depth ratio, shear span A, depth D, 그 ratio, 그 B, S by A by D. 어떤 쪽도 좋아요. 책마다 좀 다른데 우리 보통 shear span depth ratio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이 V라고 얘기하고 이 전단 경관을 A라고 얘기하면 이때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는 M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M과 V의 관계식은 이 전단 경관 A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VD분의 M가 되고 이 A는 쉬어 스팬이 되고 느닷없이 두 응력 사이의 B는 응력을 막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느닷없이 D분의 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분의 A의 구간에 따라서 전단 모드를 쫙 정의를 할 건데 D분의 A는 궁극적으로 뭐야? 두 응력 사이에 B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전단 응력이 크면 전단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을 거고 휨에 의한 응력이 크면 휨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을 건데 결국은 두 응력 사이의 B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shear span depth ratio로 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D분의 A가 1보다 작은 경우, D분의 A가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경우, D분의 A가 2.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경우, D분의 A가 6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내가 지금 네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D분의 A가 여기 지금 한번 봐봐. D분의 A가 1보다 작은 경우 D분의 A가 1보다 작은 경우 D분의 A가 6보다 큰 경우 그건 뭐야? 전단 응력과 휨 응력 사이의 B가 1보다 작은 경우 얘가 1보다 작은 경우 전단 응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네. 그치? 얘가 6보다 큰 경우 뭐야? FX의 휨 응력이 전단 응력보다 6배 이상이나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지. 걔는 거의 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 그치? 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요 전단 경관과 얘 B가 거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굉장히 깊은 보가 되겠지. 그래서 깊은 보의 경우 그건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보, 숏빔에게 딥빔, 숏빔, 그 다음에 일반 보, 슬렌더빔, 그 다음에 휨에 의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깊은 보, 짧은 보, 일반 보, 아주 긴 보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파괴되는 전단의 균열의 양상이 파괴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이건 뭐에 의한 영향을 받는 걸까? 깊다, 짧다, 길다. 이것은 결국은 shear span depth ratio의 얘기고 얘는 결국은 뭐였다고? 두 응력 사이의 B였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shear span depth ratio가 이때의 전단 파괴의 모드, 이때의 전단 파괴 모드 그런 것들이 얘를 변수로 해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아직 완벽하게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 최대주의자에서 경사균열의 생성과 확장은 휘목력과 전단 응력의 상대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fx와 v는 각각 BD제곱분의 M 또는 BD분의 V에 의해서 비례함으로 무차원의 어떤 상수를 좀 도입해서 M이 휨 모멘트, V는 단면의 전단력으로 작용하고 B는 단면의 폭이고 D는 유효 깊이고 휨과 전단 응력 B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M과 V 사이의 관계식은 M 모멘트는 V 곱하기 길이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shear span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V분의 M을 A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shear span depth ratio, 즉 shear span과 유효 깊이의 B를 가지고 전단 파괴 균열의 거동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걔는 궁극적으로 뭐라는 얘기야? 궁극적으로 전단 응력과 휘능력 사이의 B라는 거지. 그치? 휘능력이 엄청 크면 당연히 휘명의 거동을 많이 받겠지. 기인보 같은 경우. 그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무차원의 값인 BD분의 M이 경사균열의 확장과 증가에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할 때의 전단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의 V분의 M의 값 전단 경간 shear span A라고 정의를 하고 VD분의 M은 D분의 A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얘를 shear span depth ratio라고 합니다. 별표. 전단을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들 항상 듣게 됩니다. shear span depth ratio가 얼마예요? 저희가 전단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shear span depth ratio 얼마로 실험을 하셨어요?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알지. 깊은 보루 실험했구나, 짧은 보루 실험을 했구나, 일반 보루 실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그래서 전단을 얘기할 때 shear span depth ratio가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되고 shear span depth ratio가 뭔지 잊어먹었어요 라고 할 땐 휘능력과 전단 능력 사이에 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비니까, 상대적인 비니까 어느 쪽이 굉장히 크고 어느 쪽이 작다 그러면 어느 쪽에 의한 영향을 받을 건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shear span depth ratio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전단 경간 A는 스팬 길이에 걸쳐 전단력이 일정한 것 또는 모멘트가 0인 지점과 최대 모멘트가 발생한 지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shear span depth ratio를 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사균열의 확장과 증가에 크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할 때의 전단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shear span depth ratio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shear span depth ratio를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 1에서 2.5일 때, 2.5에서 6일 때, 6보다 클 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떤 형상들을 갖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지점과 집중하중 사이의 거리로 표현되는 shear span과 보의 유효깊이 DYP에 따라 파괴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hear span depth ratio가 3 내지 4, 일반적으로 6인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하여 파급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따의 전자 파괴는 경사인자 파괴가 되고, 균열이 일반적으로 단부 가까이에서 발생한 휨균열에서 시작해서 보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수평 방향과 45도에 가까운 경사를 보이나 압축 영역에서는 압축 영역의 정할보다 거의 평탄한 진을 보이다가 정지하게 됩니다. 전단 경간의 비가 작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단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그림들을 좀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더 해줄게요. 즉 shear span depth ratio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파괴의 성상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지. 이 상대적인 비는 결국은 두 응력 사이의 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단 경간이 D 또는 2.5D, 요거는 뭐야? 전단 경간이 D 내지 2.5D는 D분의 A가 1에서 2.5 사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 파괴 성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나타내게 되고, 전단 경간이 D보다 작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깊은 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